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퓨터 애니메이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전 세계적으로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참 이런 수업 방식이 여러분도 낯설지만 저도 많이 낯섭니다. 일단 학교의 공식적인 개강 일자는 4월 13일이지만 또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기면 변동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D 프로그램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정상적인 개강이 되면 부족한 부분들은 야간 수업을 해서라도 정상화를 시켜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일단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거를 하나 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요. 간단한 물체죠. 어떤 물체냐 하면은 혹시 여러분들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부터 하던 게임 중에 포트리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포트리스에 나오는 탱크 중에 하나인데요. 저기 이제 포트리스에 나오는 캐릭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트리스를 했을 때 가장 즐겨 하던 제 캐릭터가 요 캐논 탱크거든요. 모양도 단순하고 제일 모델링하기 쉽고 제일 귀엽게 생겼죠. 자, 그런데 자, 얘를 이제 모델링 할 거니까 모습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 원통형 관이 몸체가 되고 있죠. 거기다가 움직일 수 있는 수레가 있고 또 바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화된 눈이 달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할 때, 그러니까 모델링은 어떤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델링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형태를 단순화시켜서 보는 눈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 보시면은 얘는 관이다, 얘는 공이다, 얘는 원기둥이다. 단순하게 보시면은 작업하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단순한 것들은 요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박스, 박스 네모 상자죠. 콘, 원뿔이라고 하나요? 스피어, 구입니다. 공, 실린더, 원기둥, 튜브, 관,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변형을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자, 다시 얘를 이제 봅니다. 자, 기본 몸체는 관으로 되어 있어요. 원통 관으로. 그래서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놈이기 때문에 자, 얘를 먼저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관이라고 그랬죠. 관은 튜브입니다. 자, 튜브를 가지고 여기 이제 생성을 시킬 건데요. 자, 어느 부분에 생성을 시킬 건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프론트 뷰, 앞면에서 할 건지, 탑뷰, 위에서 할 건지, 레프트 뷰, 옆면에서 할 건지. 자, 이 퍼스펙티브는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아직은. 이제 좀 숙달이 되고 하면은 여기서 작업하는 게 좀 편해지는데 지금은 여기서 작업하면 큰일 나요. 움직임을, 그러니까 어디에 위치한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프론트 뷰에다가 생성을 시킬게요. 자, 클릭 해서 당기면은 원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외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놓고 다시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내형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니까 얘는 이제 둥근 관이라고 그랬잖아요. 튜브. 그러니까 외형과 내형이 있습니다. 두께가 생기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고정을 하고 자,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관이 생성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괜찮은 몸체 길이가 됐다 싶을 때 클릭을 하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보시면은 프론트 뷰에서는 제대로 보이는데 나머지 뷰에서는 너무 다 막 벗어나고 그랬죠, 화면을.
자, 이럴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마우스 휠을 사용하는 건데요. 자, 마우스 휠을 가지고 이렇게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요 손바닥 툴처럼 화면을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자, 그래도 얘는 너무 커 보이죠. 그럴 때는 마우스 휠을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데요. 자, 마우스 휠을 눌렀을 때는 이렇게 손바닥 메뉴가 되지만 이렇게 안쪽으로 당기면은 축소가 됩니다. 바깥쪽으로 밀면은 확대가 되고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되는 게 실제 오브젝트가 커지는 건 아닙니다. 화면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아까 형태를 보면은 이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덧대는 보강제가 있었죠. 덧쇠 같은 건데요. 자, 걔를 하나 이제 또 만들어야 돼요. 역시 튜브로 만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프론트 뷰에서 이제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지금 작업하기엔 너무 제가 좀 눈이 침침해서 그런지 작아 보여요. 그래서 얘를 좀 확대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게요. 자, 여기 앞에 있는 덧쇠는 이 몸체보다는 많이 짧고 조금 더 크죠. 그래서 저기 이렇게 중심 부분에 맞추고 이만큼 크게, 자, 내형. 자, 이렇게 만들면은 붕 떠버리니까 차라리 조금 안쪽으로 정확히 맞추는 게 좋지만 그게 불가능하니까 조금 안쪽으로 클릭한 다음에 이번에 이제 뒤쪽으로 방향이 생겼죠. 자, 이렇게 움직여서 이 정도 됐다 그러면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뒷부분에도 있습니다. 근데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얘를 갖다가 카피를 해서 여기다 붙여 놓으면 되겠죠. 그런데 가장 3D Max가 다른 프로그램하고 가장 다른 부분이 바로 카피 페이스트 부분인데요. 3D Max에서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닙니다. Shift 키로 카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 요 툴 보이시죠? Select and Move란 툴입니다. 자, 얘를 가지고 클릭하면은 이렇게 선택된 물체는 하얗게 변하게 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X방향으로만 움직이죠. 다른 방향으로는 못 움직입니다. 자, 잘못됐다 그러면 물론 컨트롤 Z를 하면 되죠. 자, 근데 얘는 좌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앞뒤로 움직여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 클릭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Y 방향으로 방향이 있고 X 방향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자, 요 뒤에 붙여야 되니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Y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 줍니다. 자, 요 뒷부분에 있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다이얼로그 박스가 뜨는데요. 자, 오브젝트 카피 몇 개? 하나. 오케이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면은 궁금한 게 생길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교수님이 하는 거랑 색깔이 다른데요. 자, 지금 여기 만들어지는 이 물체의 색깔은 그냥 랜덤하게 지정이 됩니다. 단순하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색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별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내가 선호하는 색깔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럴 경우에 자, 선택을 하고 저는 사실 이 붉은 계열보다는 약간 파란 계열을 좋아하는데요.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일단 기본 몸체부터. 자, 몸체는 여기 보시면은 자, 네임 앤 컬러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튜브이기 때문에 튜브 001입니다. 이름이. 그리고 옆에 있는 게 바로 색깔이죠. 자, 이 색을 클릭하면은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색깔이에요. 내가 만들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색 중에서 랜덤하게 모든 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제가 파란색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늘색, 오케이. 이렇게 변하게 되죠. 자, 그럼 얘도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얘는 조금 진한 파란색. 오케이. 자, 얘도 같은 색.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몸통이 이제 완성됐죠. 자, 이 다음에 이제 만들어야 될 게 수레를 만드는데, 수레는 여기 있는 기본적인 형태에 없어요, 지금. 자,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여기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써야 될 부분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얘는 어디 있냐면 크리에이트라는 항목에 있습니다. 자, 크리에이트라는 항목에서 요 밑에 있는 것들이 하위 메뉴들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쓰는 게 지금 지오메트리라는 부분이에요. 자, 지오메트리에서 기본적인 스탠다드 프리미티브 부분이 여기 있는 거죠. 오브젝트 타입이 박스, 뭐 스피어, 실린더, 토러스, 티포트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좀 더 확장된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얘를 클릭하면은 또 이렇게 무수히 많은 것들이 나와요. 자, 앞으로 어떤 메뉴를 클릭할 때 대부분 이렇게 하위 메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데 물론 이거 다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쓸 거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기본적인 스탠다드 프리미티브가 아니라 약간 확장된 익스텐디드 프리미티브 부분에서 C 타입을 씁니다. 자, C 타입은 뭐냐면요. 요거 이제 그 인테리어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벽체나 소파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자, C 익스텐디드를 자, 일단 탑뷰에다가 생성시켜 보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움직여 볼까요? 자, 여기서 움직였는데 다른 방향을 잘 보세요. 얘를 이렇게 90도 돌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스냅 토글 중에서 앵글 스냅 토글을 사용을 합니다. 안 그러면은 회전을 시킬 때 굉장히 막 소수점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90도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 앵글 스냅 토글을 켜시고 그 다음에 자, 얘는 셀렉트 앤 무브였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이 회전하는 아이콘이 보이시죠? 자, 셀렉트 앤 로테이트입니다. 자,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에서 노란 원을 잡아서 이렇게 돌리면은 딱딱딱딱 돌아가면서 90도, 마이너스 90도네요. 딱 맞췄죠. 자, 맞췄으면은 버튼 놓고 다시 이제 위치를 잡아야죠. 가운데 가야 되겠죠. 근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위로 많이 떴죠. 자, 그럼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작업 뷰를 바꿔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Y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요. 하다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자, 오르비트 툴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너무 앞으로 갔네요. 자, 그래서 약간 뒤로 자, 선택하고 뒤로 이렇게 자,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이제 이동을 해야 되니까 바퀴를 하나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더 보낼게요. 이렇게. 자, 바퀴도 역시 여기 있는 익스텐디드 프리미티브 중에 사용하는데요. 자, 챔퍼 실린더라는 이 오브젝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린더는 원기둥이었죠. 아까 보시면은 여기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에서 자, 실린더 보면 이렇게 원기둥이었습니다. 여기서 볼까요? 자, 탑에서 이렇게 보면은 원기둥의 모양이었죠.
자, 그런데 챔퍼 실린더는 뭐냐면은,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에, 익스텐디드 프리미티브에 챔퍼 실린더가 있고 챔퍼 박스가 있습니다. 이 챔퍼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날카로운 모서리가 깎인 걸 말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챔퍼 실린더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챔퍼 실린더 클릭하고요. 자, 요쯤에 바퀴가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자, 일단 두께, 그 다음에 마우스 버튼을 놓고 움직이면은 어느 정도 뭐를 깎을 건가가 나오죠. 이렇게 못 깎게 한다고 그러죠, 보통.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바퀴가 너무 크네요, 몸체에 비해서. 자, 그럼 바퀴를 이제 줄여야 되는데 지름을 줄여야 되겠죠. 어떻게 줄여야 될까요? 자, 물론 뭐 스케일을 써도 되고 그런데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한번 해보죠. 자, 지름을 줄이면 되겠죠. 반지름을. 그럼 어떻게 줄이냐? 자, 이제 보실까요? 아까 이 부분이 뭐였어요? 크리에이트의 지오메트리 부분이었는데요. 크리에이트 옆에 보면은 모디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모디파이는 뭐냐면은 뜻이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오브젝트를 변형시킬 때 사용을 하는 그런 기능이죠. 자, 이렇게 바퀴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챔퍼 실린더로 만든 바퀴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디파이 클릭. 그러면은 파라메타가 나오는데요. 자, 이 파라메타는 바로 이 챔퍼 실린더의 정보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한번 볼까요? 이 정보가 어떤 거를 말하는지. 자, 레디우스, 반지름이죠. 자, 얘를 줄이면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 크기가 되겠죠. 자, 헤이트는 높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바퀴 폭이 되겠죠. 이 정도면 이제 광폭 타이어가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한 요 정도 됐습니다. 자, 필렛은 바로 목 깎이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목가 깎이는 부분. 자,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바퀴가 완성이 된 거죠.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요. 자, 이 바퀴도 양쪽에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탑뷰에서 보고 아까 여기 뒤에 덧셀을 만들었던 것처럼 Shift 키를 누르고 자, 이렇게 양쪽이 대칭이 되도록 이쪽으로 옮겨줍니다. 자, 오케이. 그럼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자, 오브젝트 툴로 이렇게 돌려봅니다. 자, 얘는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가운데 축이 있어야 되죠. 자, 축도 여기서 하나 만드는데요. 자, 이번에는 캡슐을 한번 써볼까요? 자, 캡슐은 뭐냐면은 그 약 같은 거를 이렇게 가루약을 먹기 좋게 이렇게 캡슐에 담아 놓는 거 있죠. 그러니까 원기둥인데 양쪽 끝이 둥그렇게 된 거,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자, 캡슐 보는 게 제일 낫겠죠. 여기서 만들어야 되겠죠. 자, 기본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늘리면 되죠. 자, 그럼 이렇게 캡슐 형태예요. 이거 보니까 이제 알겠죠. 아, 약 중에 저런 거 있었어. 그럼 여기다 이제 사이즈를 맞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레프트 뷰에서 자, 캡슐을 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중심 맞춰 주시고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만들어져 버렸어요. 어느 만큼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위치를 맞춰 봐야죠. 자, 일단
여기 위치를 한번 볼까요? 이만큼 튀어나와야 되죠. 축이니까. 이만큼 나와 있는데 여기는 많이 부족하네요. 자, 아까 챔퍼 실린더를 조정해서 바퀴 사이즈를 만들었었죠. 그거 똑같은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캡슐을 모디파이를 이용해서 길이를 맞춰야 되겠죠. 자, 다시 모디파이 가서, 자, 여기 또 파라메타가 나왔어요. 자, 보시면은 레디우스 반지름입니다. 커지죠. 이만큼이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헤이트 높이니까 여기서 이제 길이가 되죠. 자, 어느 부분을 봐야 되냐면은 탑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탑뷰 보시면은 헤이트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길이가 늘어납니다. 마치 손오공의 여의봉 같죠. 이만큼 가면 안 되고 이 정도 와야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줄여서 이렇게 보면은 축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뭐가 남았나요? 아, 눈이 남았네요. 자, 눈은 구조 공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를 볼까요? 자, 구라고 그랬죠. 익스텐디드가 아니라 스탠다드 프리미티브. 자, 스피어가 9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눈을 만들어요. 눈이 크면 많이 귀엽죠. 자, 그래서 얘도 여기 생성시켰더니 이렇게 앞에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너무 파묻혀 있죠. 자, 앞에서 보시면 파묻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움직여줘요. 자, 그리고 아까 여기서 이제 색을 바꿀 수 있었죠. 자, 스피어 001이라는 이름이 눈이 생겼어요. 자, 여기서 흰자니까 흰색 선택할까요? 오케이. 그럼 하얗게 됐습니다. 자, 흰자가 있으면 이제 검은 자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제 나중에 그림을 그려서 매핑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있는 것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스피어를 가지고 조그맣게 여기 이렇게 맞춰줘요. 검은 눈동자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검정색으로. 오케이. 그리고 이만큼 떨어져 있네요. 자, 보시면은 프론트에서 보면은 딱 제 위치인데 위에서 보면 엉뚱한 곳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모델링 작업을 할 때는 프론트 뷰와 탑 뷰와 레프트 뷰를 항상 잘 살피셔야 됩니다. 자, 얘를 이렇게 움직여서 만큼 넣어주면은 이렇게 약간 돌출된 검은자가 되어버렸네요. 자, 이렇게 돌출된 게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자, 여기서 볼까요? 자, 이만큼 동그랗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얘는 축소를 한번 시켜보면 됩니다. 자, 셀렉트 앤 유니폼 스케일이죠. 자, 클릭하면은 이렇게 X방향, Y방향이 있습니다. 자, X방향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축소 확대가 되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Y방향이죠. 자, Y를 잡고 이렇게 바둑알처럼 됐네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조금만 앞으로 가면 아까보다는 덜 돌출된 눈이 됐죠. 검은 자가 커야지 귀여운가요? 작아야 귀여운가? 그건 나중에 다 보고 결정을 해도 되니까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림을 보시면은 눈꺼풀이 있었어요. 괜히 집어넣네요.
자, 다시 보시면 여기 눈꺼풀이 이쪽 위에. 자, 이제 눈꺼풀을 만들어야 돼요. 자, 눈꺼풀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눈꺼풀은 반만 덮여 있어요. 구가. 뭘로 만들어야 될까? 고민이죠. 여기 이제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스피어를 만들어 갖고 반을 자르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 봅시다. 자, 스피어를 가지고 이렇게 눈 가운데 놓고 눈꺼풀이니까 눈보다 좀 커야 돼요. 이렇게 만듭니다. 어디 갔나? 여기 있네요. 자, 이 녀석의 위치는 이렇게 되겠죠? 눈보다 커야 되니까. 자, 눈을 온통 감싸버렸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확대하는 거는 마우스 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마우스 쓰는 거 되게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눈이 감춰졌어요. 근데 아까 반만 덮여 있었죠? 눈꺼풀이. 자, 그래서 이제 반구를 만드는 건데요. 자, 지금은 완벽한 구입니다. 자, 얘를 이제 반을 자르기 위해서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모디파이로 가야 되겠죠. 자, 모디파이 가시면은 이 선택된 구에 대한 파라메타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반지름은 34. 이거는 절대적인 뭐 센치다, 인치다가 아니라 그냥 상대 수치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반지름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일단 눈보다 좀 커야 되니까 자, 이렇게 늘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헤미스피어라는 항목이 있죠. 자, 헤미스피어가 바로 반구를 만드는 거예요. 반구. 그 구를 반 자른다는 소리입니다. 자, 보시면은 수치를 올려주면은 반이 되긴 하는데 반대로 됐네요. 자, 일단 진행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최고 수치는 1이에요. 1이면은 사라져 버려요. 0이면은 완벽한 9가 되고요. 그러니까 반이면은 뭐가 됩니까? 0.5가 되겠죠. 자, 0.5를 입력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반구가 돼요. 아, 근데 눈꺼풀이 뒤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앞에 생겨버렸어요. 자, 그래서 얘도 역시 여기서 셀렉트 앤 로테이트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어디서 돌릴까요? 프론트 뷰에서 돌리면은 제자리 빙빙 돌겠죠. 그래서 탑 뷰나 레프트 뷰에서 돌려야 돼요. 자, 일단 그러면은 레프트 뷰를 선택해서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어때요? 뒤로 돌아갔죠. 이 정도.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돌려보면은 얘가 됐습니다. 자, 눈이 하나만 있으면은 애꾸죠. 자, 그래서 여기를 다시 확대해서 볼게요. 지금 눈꺼풀의 위치가 됐네요. 자, 여기 있는 눈이 여기 또 하나 있어야 되죠. 자, 아까 카피 페이스트가 뭐였죠? 쉬프트 키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 눈에 관련된 요소가 흰자, 검은자, 눈꺼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다 선택해 줘야 돼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런 다음에 쉬프트 키를 누르고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어때요? 자, 이 큰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 아주 간단하게 귀여운 콩탱이 생겼죠. 애칭이 콩탱이였어요. 원래 공식적인 명칭은 캐논 탱크였는데 그냥 다들 게임하는 사람들이 콩탱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콩알 같은 포탄을 발사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자, 그래서 좀 더 이제 리얼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원 화면을 보시고, 자, 얘를 다시 이제 큰 화면으로 이렇게, 여기가 이제 토글 아이콘인데요. 한번 누르면은 선택된 화면이 전체 화면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하나 의문점이 생기시죠? 얘는 색깔이 제대로 보이는데 얘는 왜 이렇게 철사처럼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이는 거야?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용량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뭐 간단한 오브젝트라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오브젝트가 복잡해지면은 불러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단순화시킨 게 바로 와이어 프레임 형식인데요. 자, 지금은 오브젝트가 많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써 있죠. 자,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 된 데다가 클릭하고 보시면은 자, 디폴트 쉐이딩 뭐 많이 있어요. 여기서 디폴트 쉐이딩을 하면 이렇게 얘도 쉐이더가 됩니다. 자, 얘를 이제 약간 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를 다 선택을 해요. 왜냐면 한꺼번에 누워야 되니까. 자, 전체를 선택하고 아까 회전시키는 명령이 뭐였죠? 바로 여기 있는 Select and Rotate였죠. 자, 이를 가지고 이렇게. 자, 각도 잡아주면 이제 이렇게 짠 나가는 거죠. 자, 다시 해제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 굉장히 귀여운 캐논 탱크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지 않나요? 우리 뭐 따로 복잡하게 만든 게 없어요. 단지 기본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이동시키고 회전시키고 축소하고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작업을 한 겁니다. 자, 그 기능만 가지고도 이렇게 귀여운 애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너스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맥스에서 3D 프로그램 다 비슷해요. 기본적인 애니메이션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 어느 정도냐면요. 자, 여기 전체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얘를 볼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은 이거는 뭐 지금 할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만든 게 움직이면은 좋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있는 오토키라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자, 토글이에요. 오토키를 켜면은 이렇게 빨간색이 됩니다. 이 빨간색은 뭐냐면은 애니메이션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자, 오토키를 끄면은 다시 모델링 상태, 즉 노란 박스가 되고 오토키를 켜놓으면은 빨간 박스가 되죠. 그리고 그 밑에 빨간 이렇게 바가 생기는데 얘가 바로 타임 레코더입니다. 자, 0에서 100까지의 숫자가 있어요. 이렇게. 이건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이 될 때 확실하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일단은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100프레임까지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프레임은 어디냐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위치예요. 자, 그런데 이제 100프레임일 때 얘는 그러면은 어디가 있어야 되나? 뭐 여러분들이 옮기고 싶은 대로 옮기면 됩니다. 다 선택을 해서 자, X방향으로 이렇게 가라. 끝났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애니메이션입니다. 확인을 하려면 여기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원리는요. 0프레임일 때는 여기였는데 100프레임일 때 내가 옮긴 위치까지 자동적으로 얘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사라져 버렸네요. 자, 여기 줌 익스텐트 여기였죠? 줌 익스텐트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귀엽게 오죠? 귀엽게 오는데 문제는 바퀴가 안 돌아. 자, 이제 바퀴를 한번 돌려볼게요. 자, 스톱하고
자, 여기서 볼게요. 자, 바퀴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개.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 하면 양쪽 바퀴가 선택되겠죠. 자, 백프레임일 때, 자, 이쪽에서 찾아야죠. 여기서 돌려야 되니까. 자, 백프레임일 때, 너는 회전을 해라. 이렇게. 360도만 해볼까? 720도면 두 바퀴인데요. 두 바퀴 돌아볼까? 자, 그러면은, 자, 예를 볼게요. 자, 슬라이더 바를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 자, 바퀴도 이제 돌아가죠. 자,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지금 몇 가지를 이용해서 캐논 탱크를 만들었고, 이 캐논 탱크가 굴러가는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물체를 생성하고 옮기고 위치를 잡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금방 숙달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작업을 안 하면은 숙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오히려 좋은 조건이 생겼어요. 이게 지금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번이고 돌려서 볼 수 있거든요.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지나가 버리면은 내가 놓친 부분을 듣기가 힘이 드는데, 이렇게 온라인 강의의 특징은 또 이런 그 장점이 있어요. 천천히 내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수업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컴퓨터 끄지 마시고 반드시 이거 한번 똑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1교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이따 바로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